안녕하세요.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예술단체형 관계자 오리엔테이션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나눔팀의 임승균 주임이고요. 올해 예술단체형 두 가지 사업 군장병 제소자를 맡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예술누림 예술단체형 사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진행했던 예술누림 사업에서 군장병과 재소자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좀 더 예술을 통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간단히 목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사업 소개 간단하게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사업 운영 지침에 대한 세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운영 서식을 페이지별로 살펴보면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인하라 도움 안내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소개입니다. 사업 운영 지침 6페이지부터를 확인하시면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사업은 아시다시피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이고요. 올해 군장병 재소자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예술단체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술단체형은 예술단체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군장병, 재소자 등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문화적 접근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 그리고 법무부의 사회복지과, 소년보호과, 치료처우과의 세 부서가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단히 작년과 대비해서 바뀐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참고해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군명, 즉 군장병, 재소자 등등으로 예술누림 군장병, 예술누림 재소자처럼 말씀드렸던 것과 달리 올해는 예술누림 예술단체형으로 합쳐서 부르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 군장병, 재소자 두 개 사업군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의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부 신청할 때 제출하실 자료들이 있는데 성희롱 성폭력 의무교육 이수를 포함하여 올해 새롭게 도입된 문서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로 각각 한 부씩 필요하고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간접 보조사업 협약서라고 해서 기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서약서를 대체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부 뒤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아르떼맵에 단체와 프로그램 정보를 등록하시길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측면에서도 일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과 동일하게 연간 보조금 현장 점검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인건비 집행 증빙 관련해서는 인건비 지급 확인서 제출을 임차 기자재 시설 반입할 때는 교육시설 담당자의 교육기자재 반입 확인서 제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작년과 동일하게 예술단체 이나라 도움 사용자 교육을 상하반기 이수하셔야 하는데 이 이수하신 것에 대한 이수 현황표를 따로 제출하셔야 하고요. 이수한 여러분의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희 예술누림 플랫폼이 오픈되었기 때문에 연내 사업 종료 후 예술누림 플랫폼에 교육 프로그램이 등록될 수 있으며 해당 등록에 관한 내용은 추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저희 사업 운영 지침에 대한 세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진행하셨던 단체나 그렇지 않은 단체에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운영 지침 11페이지부터 참조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연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이 약간 지연되었기 때문에 저희 지침에 인쇄해서 나간 내용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교부 신청서 제출을 5월 중 받을 예정입니다. 이 제출 기한 이전까지 참여 인력 전원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수강하시거나 개별적으로도 다른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문제없는 부분입니다. 이후 연간 대표자 중 실무자 한 분의 이나라 도움 교육 수강이 필요하고요. 이론 4시간, 실습 6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사업 관계자 오리엔테이션은 당초 4월 18일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5월 4주까지 운영단체와 교육시설 간 사전 협의를 자유롭게 진행하여 주시고
교부 신청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각 단체의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고 5월 4주부터 보조금을 교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조금 교부 시기는 단체별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조금이 교부된 이후부터 각 단체가 교육시설에 방문하여 교육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중에 자원지도 개정 신청 및 단체와 프로그램 정보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연간 사업을 쭉 진행하시면 되고 6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저희가 사업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교부 드리는 보조금은 1차 교부이기 때문에 8월 3주에서 4주경 2차 교부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에 앞서 7월에는 사업 추진 상황 보고서 제출과 보조금 2차 교부 신청이 필요합니다. 해당 일정은 현재 8월 11일 금요일까지로 신청 기한을 예상하고 있으나 추후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정상 교육이 있을 예정이고요. 11월 30일 토요일까지 모든 사업 수행, 즉 교육 운영을 종료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후 일정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 운영하기 위한 협조 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나라 도움 시스템, 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업비가 집행되고 관리 정산까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나라 도움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셔야 하고요. 처음 이나라 도움을 사용하신 분들은 저희 지침 내에 실어드린 이나라 도움 매뉴얼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은 국고 보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 예탁 계좌를 통해 교부가 되고 예산 사용은 국고 보조금 신용카드 또는 이나라 도움을 통한 계좌 이체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용 직후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이나라 도움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교부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 교부 신청서에도 적어드렸습니다만 우선 참여 인력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이 한 부씩 필요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한 부씩 필요합니다. 이수증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신 수강처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이력서와 함께 저희가 한 세트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외 단체별로는 단체 명의의 성희롱 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한 부, 직무청렴 및 보안 서약서 한 부,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한 부, 간접 보조사업 협약서 한 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단체 명의 한 부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업 운영에 앞서 몇 가지 진행하실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단체와 교육시설 담당자 간 사전 협의를 필수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사전 협의는 연간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의 협의 방식은 운영단체의 교육시설 방문을 통한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리엔테이션 영상 게시와 함께 각 단체 실무자분 메일로 교육시설 담당자 정보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안내된 담당자 정보를 참고하셔서 개별적으로 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고 협의를 위한 방문에 소요되는 출장비는 개인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서식 1호 사전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협의 기간은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 교부 신청서 제출 전, 즉 5월 20일 월요일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부 신청서에 사전 협의서를 포함 제출하셔야 하는 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원 주최 사업 관련 교육이 연간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가입하고 교육 신청 수강하여 주시면 됩니다. 수강하여야 하는 인원은 단체 참여 인력 전원으로서 대표자, 실무자, 주강사, 보조강사, 특강강사 모두 해당됩니다. 자세한 교육 수강 방법은 이 이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연간 진행되는 이나라 도움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이나라 도움 홈페이지에서 이론교육 사시수를 들으실 수 있고 전국 재정도움센터에서 진행되는 실습교육 6시수 2회기 정도를 방문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나라 도움 교육은 단체 대표자나 실무자 중 한 명 이상 수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정상 교육이 10월 중 진행 예정인데요. 이 교육에는 실무자 한 분 필수 참석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외 연간 진행되는 교육 현장 모니터링, 회계법인을 대동한 현장 점검, 그리고 사업 만족도 조사, 인권 영향 평가 인터뷰 등 저희 교육진흥원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잘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은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까지 모든 교육이 종료되어야 하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희 앞서 단체 참여 인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 참여 인력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대표자는 별도의 임금을 수령하지는 않으나 본 지원 사업의 총 책임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실무자 또는 강사로 참여하고 임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실무자는 연간 교육 프로그램 관리 및 행정 실무, 회계, 자료, 기록, 일정 관리 등 일체의 사항을 담당하는 인력입니다. 실무자는 교육진흥원 및 교육시설 담당자와 연관 소통을 담당하고 사업에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를 수행하여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강사와 보조강사는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주강사의 경우 출강 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특강 강사는 일부 회차, 교육 프로그램 내용상 필요한 일부 특강 시 활용 가능하고요. 각 프로그램당 총 시수의 10% 이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연간 60시수 기준이기 때문에 6시수 2에서 3회차 정도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5종류의 참여 인력을 제외한 인력은 보조 인력 등으로 간주하며 결과 발표회나 프로그램 관련 행사 보조 등 일시적인 업무에만 활용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장병 재소자 모두 연간 교육은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총 교육 시수는 60시수로서 회차당 2에서 3시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20회차에서 30회차를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회차당 2시간 반을 진행할 경우에는 25회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사업에서는 한 주일에 하루 1회차를 운영하도록 권장드리고 있고요.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주 2회까지 운영 가능하오나 사업 초기 일정 수립 시에는 일주일에 하루씩 한 회차를 계획하여 진행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내에서 별도의 분반은 불가하고요. 외부 현장 학습의 경우 대상자 특성에 따라서 군장병에서는 가능하지만 재소자에서는 불가합니다. 출강 증빙으로는 공통적으로 서식 제6호 교육 출강 확인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출강 확인서에 교육시설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육의 적정 참여 인원은 20명 내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시설 환경에 따라 10명에서 20명 사이에서 참여 가능하고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10명 이하라도 수업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병에 해당되는 현장학습 및 결과 발표회는 앞서 말씀드린 회차당 두세 시간과 별도로 최대 5시간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저희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관해 안내드리기 전 간단하게 예산 편성 가능한 항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목과 세목 그리고 세세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 사업에서는 4가지 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라는 목에는 상용임금과 일용임금이라는 세목이 포함되고 상용임금으로 실무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일용임금으로 보조인력 활용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운영비 목입니다. 운영비에는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임차료가 포함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비용, 그리고 강사분한테 지급되는 인건비, 교통비 등등은 모두 일반 수용비에 포함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교육재료 등 우편 및 우체국 택배 발송비에 사용되고요. 군장병 현장학습에서 여행자 보험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택배에 사용되는 우편 봉투나 택배 상자는 일반 수용비에서 집행되어야 하고요. 택배의 경우 민간 택배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우체국 택배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강사의 출강 외 나머지 참여 인력의 출장 비용은 여비 목에 국내 여비 세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참여자 다과비 그리고 단체 여러분들의 회의 식비 및 회의 다과비는 업무 추진비 목에 사업 추진비 세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목별 편성 및 집행 세부 기준을 간단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21페이지부터 해당 집행 세부 기준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실무자 인건비는 한 회차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한 회차가 2시간일 경우에 5만 원, 3시간일 경우에 7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시간 반을 진행하실 경우 6만 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출강하는 시설 개수가 2개 이상이더라도 각 단체별 한 명의 실무자를 두도록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군별 실무자는 상의할 수 있습니다. 군장병과 재소자의 실무자를 따로 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무자는 본 지원사업 관련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따라서 실제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력을 실무자로 기재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인력이 실무자, 주광사 등을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역할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선택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자, 주광사를 동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실무자 인건비 또는 주광사 인건비 둘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 인건비는 이나라 도움에서 원천징수 탭을 활용하여 실무자 개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인건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용임금 세목의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보조인력은 일용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루 한 명 최대 8시간 근로에 준하여 최저시급 9,860원을 적용, 최대 79,000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보조인력은 결과 발표회 등 각종 행사 시에 하나의 활용이 가능하고 연간 보조인력 인건비를 실무자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 5일, 월 40시간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없습니다. 보조인력에게는 인건비 외에 교통비, 식비, 출장비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혹은 산재보험료, 그리고 주유수당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책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인력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탭을 활용해서 보조인력 개인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수용비 세목입니다. 먼저 강사 인건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인건비는 주강사의 경우 시간당 43,000원, 보조강사의 경우 시간당 2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을 상향하거나 하향하는 강사비 책정은 불가하므로 이 금액 기준에 맞춰 책정 및 지급 부탁드립니다. 강사비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탭을 활용하여 강사 개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강 강사 인건비도 원천징수를 활용하여 특강 강사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프로그램 시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6시수 이내에서 특강 진행 부탁드립니다. 다만 특강 강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 강사별 시수의 총합이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명인 경우에는 2명의 특강 시간을 합쳐 6시간을 넘지 않도록 책정하셔야 합니다. 특강 강사는 등급별로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등급 책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강 강사의 경력이 상세하게 기재된 이력서를 증빙으로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특강 강사 등급 책정 기준은 저희 사업 운영 지침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며 일반적인 경우 3등급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1등급이나 2등급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꼭 제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특강 강사비는 2시간을 진행할 경우 1시간 기준에 200%를 지급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3시간을 진행할 경우에는 3시간째에는 1시간 기준에 5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3등급의 경우 2시간 진행한다면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3시간을 진행한다면 20만 원에 더해 1시간에 50%, 5만 원을 더한 25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강 강사는 운영하시는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주강사, 보조강사, 실무제로 등재되어 인건비를 받는 인원은 특강 강사로서 참여 불가하므로 참고하여 인력 배정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내 참여 인력이 타 사업군의 프로그램에 특강 강사로 출강할 경우에도 주강사 기준으로 강사비 책정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강 강사 인건비 이외에 엔지니어, 결과 발표의 출연료, 자문료, 전문가 활용 비용 등 이외 인건비는 별도 책정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주강사, 보조강사, 특강 강사가 출강 시 교육시설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로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입니다. 교통보조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증빙우선 또는 일반 세무우선 탭을 이용하여 직접 이체가 가능합니다. 강사 인건비와 혼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교통보조금 책정 방식은 강사의 이력서상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 왕복 이동거리에 따라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 교통보조금 지급 기준에 준하여 책정 가능합니다. 예산표 내에는 강사 성명과 강사의 왕복 거리, 그리고 출강 횟수를 기준으로 한 산출액을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강사가 같은 사업 내에서 하루에 2곳 이상의 교육시설을 출강할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첫 번째 교육시설, 첫 번째 교육시설에서 두 번째 교육시설, 두 번째 교육시설에서 거주지까지 돌아오는 총 이동거리를 합산하여 거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동거리가 30km 미만인 경우 또는 30km 이상이더라도 동일한 행정구역, 시, 군 내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책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통보조금 이외에 연료비나 주차비, 톨게이트 비용 등은 책정이 불가합니다. 교통보조금은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비를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한다는 부분 꼭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같은 일반 수용비에 속한 교육 운영 관련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비용이고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한 계좌이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성 물품에 한하여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고요. 소모성 여부가 모호하고 개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진흥원 담당자, 저와 사전 확인을 거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시 점검 및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구매하신 물품의 활용 내역과 관련한 소명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활용 사진, 구입 물품 사진 등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두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200만 원 이하를 사용할 경우 거래 업체에서 제공하는 견적서가 필요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00만 원을 초과하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견적서와 더불어 한 개 이상의 다른 업체에서 제공하는 비교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한 경쟁 입찰을 진행하셔야 하고 연간 한 거래업체와의 거래 총액은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2천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동일한 시기에 필요한 한 업체와의 비용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 재료비는 연간 교육 운영 및 결과 발표의 진행을 위한 재료비에 관한 부분이었고, 이외 비용은 모두 기타 진행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타 진행비도 일반 수용비에 포함되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타 진행비에는 교육 운영 및 결과 발표의 진행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사무용품이나 방역물품, 택배 상자 등 소모품 구입, 사업 자료집이나 결과 영상 등 결과물 제작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집이나 영상 등의 결과물은 필수적인 제작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작하여 주셔도 무방하고 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결과물은 제작이 불가합니다. 또한 결과물의 경우는 사업 계획서 내 제작 목적과 제작 내용, 활용 방안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자 검토를 통해 산출 내역이 최종 승인된 건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교육 중 필요한 기자재 운반 비용, 그리고 기자재 수리 보수 비용 등도 기타 진행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진행비로도 책정이 불가능한 항목이 몇 가지 있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계좌 이체에서 발생하는 계좌 이체 수수료, 보조금 카드 사용을 알리는 사용 내역 알림 SMS 이용료, 원천세 납부 지연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재발행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가산세, 보조금 카드 결제 금액 미납으로 발생하는 연체료, 차량 운행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차비 등의 부가 비용은 기타 진행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검사 수수료입니다. 회계검사 수수료는 각 단체별로 지급되는 보조금 총액에 따라 산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 지침에 나오는 보조금별 기준액을 잘 확인하셔서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기준액은 이후 회계법인 선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세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편료나 택배 발송비, 다른 하나는 교육 참여자 외부 활동에 관련된 보험료입니다. 먼저 우편 봉투 및 택배 박스 등은 일반 수용비 내 기타 진행비로 책정 및 집행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택배는 반드시 우체국을 이용하여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때 수신처나 발신처는 운영단체와 교육시설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임차료 세목입니다. 앞서 일반 수용비로 사용한 교육재료비나 기타 진행비를 제외한 모든 기자재는 국고보조금의 특성상 모두 임차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로 집행되는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는 거래업체와 품목과 단가, 임차 기간, 반납 기한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고, 일반 수용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업체에서 분할 결제는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업체와의 연간 거래 총액은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임차비는 일반 수용비와 달리 일부 필요 서류가 추가되는데요. 200만 원 이하를 집행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견적서,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교 견적서, 여기까지는 동일하지만 500만 원을 초과하면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 업체와의 임차 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차료로 책정 가능한 품목은 연간 교육 중 지속 활용하는 비소모성 물품 및 기자재, 그리고 결과 발표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장비, 의상, 행사 운영을 위한 공간,
그리고 이동을 위한 차량 등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꼭 담당자의 문의를 거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택배 및 우편을 이용하여 운송이 불가능한 교육 재료는 차량을 임차하여 배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문의를 꼭 거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연간 사용하는 교육시설 외부의 교육공간, 그리고 운영단체 내부 회의 진행 목적의 회의실 임차는 임차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강 시 강사의 렌터카 사용을 위한 차량 임차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세목의 출장비입니다. 출장비는 앞서 말씀드린 교통보조금과 헷갈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주의하여 집행 부탁드립니다. 출장비는 참여 인력 중 대표자, 실무자, 주강사, 보조 강사에 대하여 산출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사가 정규 교육회차에 출강하지 않는 경우 현장 모니터링 등 출강 이외의 교육시설 방문 시에 한해 책정이 가능합니다. 이 출장 일정은 사전 계획하여 교부 신청서에 출장 계획, 내용과 출장자 등을 명시하고 예산표에 산출 수식을 거쳐 기재한 출장에 대해서만 출장비 책정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출장비에는 크게 두 가지 집행 방식이 있는데 둘 모두 사용된다는 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조금 카드로는 대중교통비,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 연료비, 그리고 숙박비를 사용 가능합니다. 단, 개인카드는 사용 불가능하며 국고보조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출장자 개인을 대상으로 책정 및 지급이 가능한 일비와 식비라는 비용이 있는데 해당 비용은 보조금 카드가 아닌 출장자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원천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 시에 한해 톨게이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데 톨게이트 비용은 개인 카드나 하이패스를 사용 후 당일 영수증이나 하이패스 내역을 첨부하여 증빙,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항공료의 경우에는 모두 보조금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전여비 출장비도 국내 여비에 책정이 가능합니다. 사전여비 시 출장비는 대중교통비, 자차를 이용하는 연료비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고 이때에 한하여 개인카드를 사용 후 실물 영수증을 증빙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비는 발생한 실제 금액을 그대로 실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개인 차량 유류비 집행에는 지침에 나와 있는 연료비 지급 기준에 따라 사전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인 차량 유류비는 출장 당일 결제가 원칙이나 출장일 전후 하루씩은 결제하실 수 있는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지급 기준은 차량 종류와 당일 유가별로 상이하므로 지침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책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출장비 지급 기준입니다. 출장비는 시외 출장과 시내 출장으로 나뉘어지는데 동일한 시군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시내 출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시외 출장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시내 출장은 소요 시간에 따라 10,000원 또는 20,000원 지급만이 가능하며 별도의 교통비 책정 및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시외 출장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일비와 식비는 모두 하루 25,000원씩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지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세부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논의 부탁드립니다. 교통비와 숙박비는 보조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실비 집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및 주차 비용 등은 이용이 불가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특실이나 비즈니스 클래스 등 상위 등급이 아닌 일반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개인 차량 유류비의 경우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 개인 차량 연료비 부분을 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숙박비는 숙박하는 지역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금액 내에서 집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비목의 사업 추진비 세목입니다. 이 세목은 교육 참여자 식비 및 다가비, 그리고 단체 참여 인력 회의 식비 및 다가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비는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하여 책정 및 집행할 수 없습니다. 즉, 사업비가 1,350만 원일 경우 사업 추진비는 135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 추진비는 전자세금 계산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보조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이컵, 휴지, 물티슈, 접시, 비닐봉투 등 식사나 다과 섭취에 필요한 일회용품은 사업 추진비가 아닌 일반 수용비 세목으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교육 참여자 식비 및 다가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육 참여자 식비 및 다가비는 각 교육시설별 사업계획서에 예산표에 산정한 참여 인원 기준으로 산출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가비는 1인당 5,000원, 식사비는 1인당 25,000원까지 책정이 가능합니다. 다가비는 매 교육회차별 책정이 가능하나 식사비는 결과 발표회나 성과 공유회 등 3시간 이상 진행되는 특별 회차에 한하여 식사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과비는 지급되는 회차의 수업 종료 시각 이전까지 결제하여야 하며 식비는 지급되는 회차 수업 당일 중 결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 교육시설에 출강할 때 여러 회차의 간식비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1회차 간식비는 1회차에 앞서 2회차 간식비는 2회차에 앞서 별건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두 곳 이상 시설에 같은 주에 한 회차씩 다과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괄 결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주 다과비 등 한 주차별로 일괄 결제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참여인력 회의식비 및 다과비입니다. 참여인력 회의식비 및 다과비는 앞서 참여인력으로 명시해드린 대표자, 실무자, 주강사, 보조강사, 특강 강사의 회의 진행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의식비 및 다과비는 회의 진행 당일 결제권에 한해 인정이 가능하고 참석한 참여인력의 성명, 회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영수증 원본을 첨부한 회의록을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때 회의록에 기재된 회의 시간과 식비 및 다가비 사용 시간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사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의 식비 및 다가비는 심야 시간대 23시에서 06시 이내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여 집행 부탁드립니다. 식비 및 다가비 상한액은 앞서 참여자 다가비 식사비와 동일하게 다가비는 1인당 5,000원, 식사비는 1인당 25,000원이나 다가를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1인 3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산 예산 활용 지침에 대해 안내드렸고 다음으로 보조금 교부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즉 이나라 도움을 통해 교부되고 있고요.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간 2회로 나누어 총액의 50%씩 1차 교부의 50%, 2차 교부의 나머지 50%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차 교부는 5월 4주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앞서 이나라 도움에서의 사업 등록, 그리고 교육진흥원의 접수 및 사업 확정 처리, 이후 교부 신청, 교육진흥원의 교부 결정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8월 3에서 4주간 예정되어 있는 2차 교부는 이나라 도움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추진 상황 보고서 및 7월 31일까지의 집행권에 대한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여 주시면 진흥원에서 확인 후 교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 참여 인력 현황표와 1명 이상의 이나라 도움 사용자 교육, 이론 교육 이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나라 도움을 통한 교부는 단체 명의의 실제 보조금 통장으로 교부되지 않고 이나라 도움 사업 등록하실 때 보조금 통장을 입력하게 되고 이 통장과 1대1 연동되어 생성되는 가상 예탁 계좌로 교부됩니다. 사업 중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이체하거나 세금계산서 이체를 할 경우에 예탁 계좌에서 보조금 통장을 거쳐 이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탁 계좌에 교부된 사업비 총액을 보조금 통장으로 일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예산 계획 내에서 지출 건별 집행 등록 및 이체를 진행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체에서 등록할 수 있는 보조금 통장은 신규 발행한 계좌 또는 잔액 0원인 단체 명의의 보통 예금 통장입니다. 이때 대표 자명 명기는 가능하나 대표 자명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보조금 통장 계좌명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의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서는 이나라 도움 국고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를 신청 발급받는 것이 필수이며 해당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교부 신청 시 제출된 보조금 통장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카드는 이나라 도움에 등록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혹시 단체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서식 14호 국고보조금 사업 수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카드는 업체 거래 시 이용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후 이나라 도움에 전송된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여 집행 등록을 거치고 집행 등록을 한 사용 금액만큼 보조금 계좌로 이체하여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카드 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이나라도움 집행등록 및 보조금 계좌 이체는 반드시 월별 카드 대금 결제일 이전에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계좌 이체입니다. 이 두 가지 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현금 인출 및 무통장 입금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진행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인건비 및 교통보조금 등의 계좌 이체입니다. 앞서 세목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사비, 실무자 인건비, 보조인력 인건비는 모두 이나라도움에서 일반 원천징수 메뉴를 이용하여 원천징수를 공제한 금액만 해당 인력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액은 단체의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월별 원천징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필요 없는 교통보조금이나 국내 여비는 일반 증빙 우선 또는 일반 세목 우선 메뉴를 통해 예탁 계좌에서 인력별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서는 사전 협의와 연중 출장에서 발생하는 통행료 외에 개인카드 집행이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국고보조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교부 신청서 예산표에 기재하지 않은 항목의 임의 집행, 또한 교육진흥원 담당자, 저와의 협의를 통하지 않은 집행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당사 인건비의 경우 출강 확인서 내에 사진을 증빙하고 서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사진이나 서명이 누락될 경우 해당 회차 인건비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장병이나 재소자 모두 시설 내 사진 촬영이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사전 협의서 및 출강 확인서에 사진 촬영 불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드렸습니다. 저희 사업에서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물 영수증 첨부가 필수이며 이나라 도움에서 출력한 거래 명세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업체와의 두 가지 거래 방법 중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사용한 거래는 세부 거래 내역, 품목과 수량, 단가가 명세된 거래 명세서, 그리고 거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필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 보조금 신용카드 거래를 하실 경우에도 영수증상에 세부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 거래 내역이 드러나지 않은 영수증의 경우에는 거래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의사항에 관련한 주요 불인정 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부 신청서 제출 후 발생된 변경 사항을 사업 담당자와 상의하지 않은 미승인 상태에서 집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업체와 거래한 경우, 개인 신용카드 사용 후 보조금을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 경우,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 등 세부 집행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정 거래처에서 사업 추진비나 교육재료비 등을 일괄 결제하고 장부를 기재하여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출장비나 국내외비 집행 방식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납한 경우, 또는 카드 결제 비용이 미처리된 경우 발생하는 가산 비용, 이외 거래 업체와의 포인트 적립 등은 모두 정상 과정을 통해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사업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11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카드를 사용한 결제, 그리고 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행이 마무리되어야 하며 카드 결제가 완료되었거나 전자계산서 발행이 마무리된 건에 한하여 12월 10일 화요일까지 이나라 도움에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30일을 넘겨서 12월 1일 이후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건 또는 12월 11일 이후 이나라 도움에서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정상 과정에서 불인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내부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부 거래란 교부 신청서상 참여 인력으로 명시된 대표자, 실무자, 주강사, 보조강사, 특강강사, 또한 단체 사업자 등록 상태에 명시된 이사 등을 각 단체 내부 인력으로 간주하고 해당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표에 산출한 인건비성 금액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내부 인력이나 해당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혹은 연계된 사업체와 거래할 경우 모두 내부 거래로 간주되어 거래 사유와 관계없이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나라 도움상에 부정수급자로 명시 또는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차년도 사업에 공모 지원할 경우 부정수급자로 해당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내부 인력 본인 또는 해당 인력의 친인척이 대표자이거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이를 가족 간 거래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단체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 운영단체의 기자재나 공연장 등을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활용한 후 사용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 번째, 운영단체의 대표자나 이사가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모두 내부 거래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국고 보조금은 오직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절대로 사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부 거래나 가족 간 거래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통해 이득을 얻는 경우를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국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인력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당 수령하는 경우, 사업 운영자가 물품 단가와 수량을 부풀린 허위 매출 전표를 발행받아 집행하는 경우, 외주 업체와의 허위 계약을 통해 외주 용역 대금 중 일부를 페이백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계좌 이체증을 위조하거나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편취하는 경우, 간접 보조사업에서 비용을 집행비용보다 더 많이 또는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집행한 것으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한 후 집행하는 경우, 인건비를 사업 지침에 맞춰 지급한 뒤 일부를 페이백 받는 경우, 또는 보조금을 채무상환이나 차량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매년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부탁드리며 예술누림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대표가 본인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에 대금을 결제한 후 자신 명의의 계좌로 금액이 입금되자 해당 금액을 개인 빚과 카드 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판결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건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강사들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단체 대표가 직접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인출하여 단체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단체 대표가 또 다른 단체 명의를 이용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 거래를 진행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강사로 출강한 사실이 없는 인력에 대해 허위 출강 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뒤 해당 금액 중 일부를 강사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한 경우 또한 현장 학습을 위해 임차한 관광버스 사용료를 부풀려 허위 견적을 제출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진흥원 청렴신고센터 또는 진흥원 감사실 02-6209-5811에서 5814번까지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연간 사업계획은 교육진흥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교육진흥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참여인력 중 실무자, 주강사, 보조강사 등 주요 참여인력으로 간주되는 인력은 연간 2회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새로이 변경되어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중 목, 세목간 변경 또는 신규 목, 세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연간 2회까지 제출이 가능하고 진흥원의 공문 제출을 통한 변경 그리고 공문을 통한 승인 통보 후 이나라 도움에서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 정보, 즉 단체명이나 대표자문 변경 또는 보조금 통장 변경 등의 경우에도 교육진흥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항목은 교육진흥원 담당자의 사전 협의를 거쳐 자체 변경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특강 강사나 보조 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또한 세목 금액이 바뀌지 않고 산출 내역만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교육 일정이나 방식, 시간 등 교육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강 강사나 보조 인력 변경, 세목 내 산출 내역 변경 등에 대해서는 변경 사전에 교육진흥원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공유 주셔야 최종 확정 및 변경이 가능하며 교육 프로그램 변경은 매월 마지막 월요일마다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 종료일인 11월 30일, 집행 마감일인 12월 10일을 꼭 준수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연간 상시 점검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일정을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우선 7월 31일까지의 집행 내역에 대한 1차 상시 점검, 그리고 11월 30일까지의 모든 집행 내역에 대한 2차 상시 점검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한 회계검사 수수료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책정하셔야 하고요. 사업별 교부된 총액을 기준으로 1회 책정하셔야 합니다. 2회 사업기간이나 사업기간 이후 회계검증기관 그리고 교육진흥원이 운영단체를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현장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추진할 운영단체는 상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상시 점검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사업 지침 준수 및 적정한 보조금 운용을 도와드리기 위한 조치이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끝난 후 정산은 이나라 도움을 통해 진행되며 사업비 집행 관련 모든 증빙은 이나라 도움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각 예산별 집행 방법 및 필요한 증빙 자료를 일체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내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사업 운영 서식을 각 페이지별로 살펴보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운영 지침 54페이지부터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식 목록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서식 1호와 2호는 사전 협의 및 교부 신청 관련 서식, 서식 3호는 참여 인력 변경이나 예산 변경에 관련된 서식, 서식 4호부터 13호는 인건비, 업무 추진비, 국내여비 등 집행 증빙에 관한 서식, 서식 14호는 보조금 전용 카드 발급에 관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내용이 긴 교부 신청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교부 신청서에 포함된 서식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부 신청서 공문에 포함된 1번, 11번까지의 서류입니다.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단체의 보조금 통장 사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참여 인력 각각의 이력서와 개인정보 수집 비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단체 명의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한 부, 단체 명의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확인서 한 부,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한 부, 직무 청렴 및 보완 서약서 한 부, 마지막으로 간접 보조사업 협약서 한 부가 필요합니다. 이외 별첨 자료로 참여 인력 각각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한 부씩, 그리고 교육시설과의 사전협의서 한 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자료는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먼저 교부 신청 제출 공문입니다. 공문 제목 부분에 사업군명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군명이 오기대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리며 본문의 프로그램명, 교육시설명, 신청 예산은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침자료 1에서 13은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단체명과 직인을 꼭 누락하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단체명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에 명시된 단체명과 일치하도록 작성 부탁드리고 직인은 공문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공문 정보는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되나 문서 번호의 경우는 단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군명 오기재에 유의하여 주시고 사업기간은 저희가 사전에 기재한 2024년 5월부터 11월 30일까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표자와 실무자 정보는 제출된 이력서와 동일한 정보를 작성하여 주시고 총 예산은 꼭 좌측에는 100%, 우측의 1, 2차 교부 신청액은 50%씩 금액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짜와 단체명, 직인을 누락하지 않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체 정보란에는 해당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되며 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교육 관련 활동 실적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경력은 이곳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사업계획서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본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주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교육시설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바꾸어 말씀드리면 사전 협의서에 기재된 내용들과 정보가 일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은 회차별 교육 구성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강이나 현장학습, 결과 발표회 등의 특별 프로그램은 세부 교육 구성 내용 아래쪽에 별도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만 각 회차는 세부 교육 구성 내용에 빠지지 않고 기재 부탁드립니다. 이후 현장 관리나 행정 관리, 성과물 관리 등 사업 운영 관련 관리 방안은 실제 예산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된 내용이 예산표의 항목과 일치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4번 참여 인력 현황은 표로 기재할 수 있는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즉 대표자, 실무자, 주강사,
보조 강사, 특강 강사 모두의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고 이력서와 정보가 일치하도록 기재 부탁드립니다. 보조 인력은 이 표에 기재하지 않는 인력이며 이 현황표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국내여비, 업무 추진비 등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표입니다. 연간 교부 총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자세히 기재하실 필요가 있고 예시와 같이 단가와 수량, 횟수 등등을 자세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이때 우측의 세목별 예산 합계가 맨 아래쪽 합계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합계액이 총 예산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1,350만 원을 교부받았을 경우 소요 예산표에는 1,350만 원이 모두 포함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자 등록증과 고유번호증, 보조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페이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의 정보는 이나라도움 등록정보 및 공모 신청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하셔야 하며 보조금 통장 사본은 계좌명이나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첫 번째 페이지와 잔액 영원 상태가 확인되는 페이지 두 페이지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 새로 도입된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입니다. 각 증명서는 홈택스와 정부24의 각각 다른 웹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발급 방법은 양식 내에 기재하여 되었으니 참고하셔서 발급 및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인력별 정보와 이력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각 인력별 기재 날짜와 성명 그리고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이용 동의서에는 모든 항목에 동의로 체크하여 주셔야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미동의로 체크할 경우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담당자가 문의를 별도로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와 마찬가지로 날짜 기재 및 성명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7번부터 11번은 단체에서 기재하는 각종 서약서와 협약서입니다. 각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단체별 한 부씩 작성하여 주시면 되며 대표자 서명이 완료된 스캔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운영단체 내 모든 참여 인력이 이수하여야 하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입니다. 저희 지침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사이트만 노출해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 폭력 예방 사이버 교육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때 수강 신청을 할 때 신청자 정보 입력에서 기관 찾기를 하신 후 기타를 검색하여 소속된 단체명을 기재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교육 비용은 무료이며 교부 신청서 제출하실 때 참여 인력 전원의 이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인원이 중복 참여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들으셨더라도 이수증은 중복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타 기관에서 2024년도 이내에 수강한 이수증을 대체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관련한 자세한 매뉴얼을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전협의서입니다. 사전협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연간 교육 운영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가급적 자세하게 협의하시고 기재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진 촬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체크한 항목이 있는데 이 사진 촬영이 출강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세한 사유를 기재하여 반드시 체크 부탁드립니다. 하단에는 운영단체 실무자와 교육시설 담당자의 서명란이 있습니다. 이 란에도 반드시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이나라도움 활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사업 운영 지침 54페이지부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나라도움 교부 신청을 위해선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업 등록을 하셔야 하고 이나라도움 매뉴얼 99에서 108페이지를 참고하여 진행 부탁드립니다. 교부 신청 전 사업 등록에 대한 확정 절차가 필요하고 확정된 단체에 한하여 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부 신청은 매뉴얼 110에서 113페이지를 참고하여 진행 부탁드리며 공문 및 교부 신청서와 정보가 일치되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만들어드린 사업 지침 내 이나라도움 매뉴얼을 참고하시되 기억하셔야 할 주요 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먼저 사업명은 해당하는 사업명을 반드시 예시와 같이 입력 부탁드립니다. 2024 띄고 문화예술교육 띄고 지원사업 띄고 예술누림 괄호 사업군명을 작성하시면 되고 띄어쓰기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을 오기재하실 경우 검색 누락으로 등록 내용이 확인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기재 부탁드립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업이 종료되는 11월 30일 이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각종 이나라 도움 처리를 대비한 예비 기간이므로 반드시 이 날짜에 맞추어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부 신청을 하실 때는 교육진흥원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거친 교부 신청서, 공문,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사전 협의서 등이 모두 포함된 교부 신청서 한글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실제 인건비 집행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천 징수 대상인 강사 인건비, 실무자 인건비, 보조인력 인건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나라 도움 집행정산 내 집행정보 등록 메뉴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일반 원천 징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 인건비가 집행되어야 하며 이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증빙우선 또는 일반 세무구선을 선택하신 경우 상위 보조 사업자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천징수를 통해 진행 부탁드립니다. 집행할 보조 세목은 일반 수용비, 상용임금, 일용임금 등으로 인력의 역할에 따라 선택하실 세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헷갈리지 않고 작성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 정보대에 세금 차감 전 집행 금액에는 공제 전 금액을, 원천징수의 집행액은 원천징수액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거래처 구분을 개인으로 설정하신 다음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셔야 하고 이때 민감 정보란에 체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정보 은행명이나 계좌번호는 지급받는 인원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며 운영단체의 보조금 계좌로 이체하지 않는 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입력 현황의 저장을 누르면 실수령액과 원천징수액이 구분되어 두 개 행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이때 원천징수 이체 정보는 운영단체의 보조금 계좌 정보가 입력되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가 해당되지 않는 교통보조금이나 국내 여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와 달리 일반 증빙우선 또는 일반 세목우선 메뉴를 통해 집행하시면 되며 마찬가지로 민감 정보를 선택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계좌 정보에는 이체 구분을 거래처 계좌로 이체로 선택하신 후 개인의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예술단체형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별도의 질의가 있으신 경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질의를 남겨주시면 종합하여 응답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관련된 문의는 02-6209-1319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임승균 주임을 찾아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에 만족도 조사 링크를 통해 본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한 분 이상 작성하여 주시면 되며 작성자가 한 명도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연락을 드릴 예정이므로 꼭 시청 및 조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술단체형 관계자 오리엔테이션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